네, 2022년 7월 8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씨가 이재명에 이어서 특유의 궤변으로 정치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문재인 씨가 있죠. 이 싸움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위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민노총 등이 그 많은 맹비를 가지고 시위를 늘상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핑계로 대형 시위가 일어나면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시위에 광우병이라고 하는 사기 시위에 휘청거렸듯이 그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박지원도 못 잡으면서 무슨 정치를 해? 누구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명에 이어서 또 하나의 반체제 인사 만들어주나 부제로 달았습니다. 지금 박지원 씨가 국정원에서 자신을 고발했다고 하니까 정말 방방 뜨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누가 봐도 좌파가 분명한 그가 국가 기밀 누설을 염려하면서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다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씨는 자신이 고발한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뻘짓을 해서 군사기밀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이 군사기밀을 노출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쾌재를 부를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나를 잘못 고발해서 전세가 민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전세계가 민스를 다 알아버렸다. 안보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보수정부의 국정원이 할 일인가? 라 그랬습니다. 밈스,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리고 이 양반은 또 공작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밈스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통신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이제 무전기 들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전화기고요. 동아일보도 보게 되면 기자들이 막 쳐놓는 기사 보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탁 열어보면은 신문에 나기 전에 정보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건 아무나 열어보지 못합니다. 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판을 짜자 해서 판을 짜는 정보가 있죠. 그거는 앞에 거는 얘기하면 그냥 정보 내지 첩보고 뒤에 거는 그걸 가지고 작전을 하는 거니까 오퍼레이션, 공작이나 작전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리 군도 비슷합니다. 밈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군의 3대 요소는 정보, 작전, 군수라 그랬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우선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를 알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죠.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토대로 작전을 짤 수 있습니다. 작전을 짤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정보만 갖고는 안 되고 탄약이 얼마나 되느냐, 병사가 얼마나 되느냐 그 요소를 놓고 작전을 짜야 되죠. 그래서 군수에서 충분히 안 되면 다시 작전이 바뀌고 이렇게 정보 작전, 정보, 군수 그 다음에 작전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군이 돌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정보입니다. 정보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신문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신문을 여러 개를 보는데 왜 여러 개 보느냐? 어떤 신문에서는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각자 시각이 다르고 어떤 신문은 넣은 기사가 있고 뺀 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그들의 판단이고 저는 그걸 다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또 한번 정보를 추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 매체가 놓친 정보를 제가 찾아내서 특종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뭔가 확인된 건 뭔가 하면은 모든 정보기관에는 분석, 애널라이징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무 소리나 정보가 아닙니다. 아무 소리나 정보가 아닙니다. 아무 말 대잔치는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슬쩍슬쩍 숨어 있는 것들 중에
진짜 정보를 찾아내는 전문가들이 분석관이 있습니다. 그 분석관이 애널라이저들이 찾아가지고 요거는 한번 유의해 봐야 되는데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유의해 된다라고 하면 첩보로 띄우고 확실한 거는 정보로 띄워놓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평양을 수도로 한다. 철봉각은 그들의 전쟁 지휘소다. 주석궁은 어디다.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정보가 되겠죠. 그럼 김정은이 오늘 이 시각 어디에 있다라는 거는 첩보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첩보를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죠. 작전을 하지 않더라도 군 지휘부는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정보를 띄워놓는 게 밈스입니다. 밈스의 정보를 올리는 주체는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NSA에 비교되는 한국군의 37 부대, 777 부대, 그 다음에 국군 정보사령부, 또 기무사령부 이런 데에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들의 말단 조직은 최전방에 가 있거나 또 레이더 기지에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레이더 기지는 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이 따로 있죠. 거기에서 쭉 봤을 때 북한 갑자기 비행기들이 이렇게 뜨네? 북한 잠수함이 이렇게 나오네? 이런 것들은 37이나 정보사가 아닌 게 아니라 레이더병이라든지 또는 뭐 잠수함 타고 가서 북한을 감시하는 사람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딱 뜨는 겁니다. 정첩보가 뜨는 거죠. 그럼 그걸 딱 보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또 뜨는가 하면은 우리 37 부대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통신 내용을 우리가 감청을 합니다. 그것도 띄웁니다. 띄울 수 있고 안 띄울 수도 있어요. 그건 띄우는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SI라 그러죠. SI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미국, NSA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적성 국가들을 다 감청하는데 그 운영까지 자기네가 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7 부대하고 이렇게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한 종합적인 어떤 동맹 체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소유권은 미국이 있지만. 그래서 SI 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주체는 올립니다. 올리면은 그게 밈스입니다. 밈스는 누가 보느냐? 자, 정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작전을 짠다 그랬죠. 작전을 짜는 부대들이 누굽니까? 육군의 지작사령부, 공군의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종합작전계획 5027, 5025 등을 짜니까 거기서 그런 데서 보는 겁니다. 이런 부대를 작전사급 부대라고 합니다. 그 밑에 또 이제 공군의 전투사령부, 기동사령부, 그 다음에 뭐 방공미사일사령부, 미사일 방어사령부, 미사일 전략사령부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기능 위주로 갈 때 그건 기능사령부라고 합니다. 한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거죠. 작전사급 부대에서는 밈스를 봅니다. 이 밈스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기 올라간 한 2급 비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올려 있었던 SI를 토대로 북한 통신한 걸 우리가 NSA하고 37이 감칭해서 NSA의 한국 지부인 서스락이 우리 37과 같이 한 걸 올렸다가 내린 거죠. 왜 내렸느냐? 그게 9월 23일, 24일경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보면요. 1년에 아주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훈 씨가 박지원 씨로부터 북한 사과문을 받아갖고 발표하는 게 25일일 겁니다. 25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23, 24일 날쯤에 밈스에 올라가 있던 SI를 토대로 한 자료가 정보가 삭제가 되고요. 그 무렵에 우리 군 수뇌부 요 밈스에서 정보를 올리고 내리고 결정하는 거는 37 부대하고 정보사령부를 지휘하는 합참의 정보본부장입니다. 이 정보본부장하고 합참의장인가가 청와대에 가서 안보실장 등을 만나고 이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다가 갑자기 북한서 사과 통지문이 나왔다고 발표하는데 그게 내종이 있다는 건 제가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유엔에서 발표될 자기 그 화상으로 그걸 찍었고 또 김정은하고 친서를 주고받았었고 아셈 정상회의에 오라고 뭐 초청을 하고 뭐 그런 걸 할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어떤 식으로 죽음을 당하니까 그걸 놓고 밈스에 올렸던 정보를 내리고 그 무렵에 합참의장하고 정보본부장이 청와대에 가서 안보실을 만나고 안보실장은 국정원장을 만나가지고 북한이 사과했다는 통지문을 발표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4개가 존재한다라는 이런 모순덩어리가 있는 거죠. 네. 자, 밈스에 올라가는 걸 가지고 국정원이 뻘짓을 했다라고 박지원 씨가 떠드는데 이거 장난치면 안 됩니다. 밈스에 올라가는 정보는 아까 말한 대로 한미연합사,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 해병대사 등 작전사건 부대가 보고 또 하나의 누가 보는가 하면 국가정보원이 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모든 정보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서 보고 자기들 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료를 보고 고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걸 가지고 박지원 씨는 내 지시로 삭제한 거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함으로 해서 밈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노정했다. 국정원이 나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뻘짓을 했다. 국정원 나쁜 놈이다 이러고 있는데 요거는 전혀 딴소리입니다. A를 얘기했는데 B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밈스에 올라갔다 내려간 거는 국방부 쪽 사정입니다. 그리고 그 원본은 SI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서스락하고 쓰리수연 부대가 갖고 있다라는 건 제가 어제 확인해 드렸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정보가 돌아다니면 우리 군에서는 갖고 작전을 짜죠. 작전을 짜면은 이제 작전 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정된 게 있어요. 작계 5027, 5023, 5027, 5026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 계획, 무슨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계획을 쓸지, 그리고 그것대로 그걸 참고해서 이제 그거대로 일단 하다가 그 다음에 많은 변형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거는 작전 없이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갑자기 NLL에서 북한이 우리 함정을 공격하면은 작전 계획이 있긴 있지만 그냥 바로 대응하는 거죠. 그때는 막 지휘관이 평소에 자기 작전 지식을 가지고 막 작전 지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통신망이 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작전을 할 때는 커맨드, 내가 지휘하죠. 컨트롤, 통제를 하죠. 내가 막 지휘합니다. 너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 그 다음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 너는 쏴, 너는 쏘지 마. 너는 저 배를 쏴, 너는 이 배를 쏴.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지휘하고 통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건 딱 커맨드, 컨트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쏘라 근데 저쪽에서 쐈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멀리 떨어지니까 알지 못해. 그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래서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이 C.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내가 막 습득한 지금 막 정보를 밈스에서 꺼내다 어디서 꺼내다 알려주는 겁니다. 야, 저쪽에 인민군 오고 있어. 그래서 C4I가 흐릅니다. 그게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준비해 놓은 작전 계획 5027, 5016과 별도입니다. 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휘하는 그렇게 흐르는 지휘 통신망이 있는데 이 한국군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는 합참이 최고사령부니까 그게 K6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군사작전을 할 때 우리 정보만 가지고 싸울 수 없죠. 그때는 밈스는 참고하는 거고 현장에서 막 지휘관들이 발견한 정보, 우리 레이더가 발견한 정보 막 들어와서 그걸 갖고 종합해서 지휘관이 막 하는 게 K6를 통해서 지휘한다 그랬는데 미군도 주한미군도 또 위성으로 또 미국에 있는 NRO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은 정보를 미군들이 전 세계 미군들이 다 봅니다. 그렇게 흘리는 정보를 그 통신망을 센트릭스라고 합니다. 센트릭스는 Combined Enterprise Region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 그 센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센트릭스는 미군들은 다 받아보고 우리가 Five Eyes라는 말을 아시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영어로 쓰는 5나라가 정보를 공유한다 그랬죠. Five Eyes. 여기 이제 한국이 들어와라, 일본이 들어와라. 그럼 Seven Eyes가 되고 독일 들어오면 Eight Eyes가 되겠죠. 아직 세 나라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Five Eyes 나라들은 이 센트릭스를 미군하고 똑같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은 단단한 동맹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미국과 한미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습득한 정보도 한미연합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센트릭스 중에서 센트릭스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올 것 같은데 한국에 필요한 정보는 할당해줘서 그것만 오픈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센트릭스 K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그건 한미연합사에 가면 우리 장교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봅니다.
그 센트릭스 정보에서 얻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막 교전 상황 벌이는 데서 들어오는 정보 하고, 그걸 토대로 우리 지휘관, NLL 같으면 해군 이함대 사령관이 할 수도 있고 작전 사령관이 할 수도 있죠. 주로 이함대 사령관이 하는 거 그걸 갖고 하는 겁니다. 센트릭스 K 정보, 그다음에 밈스 정보, 현장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KGX 라인을 통해서 막 지휘를 하는 거죠. 밈스 하나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밈스 말고도 센트릭스 K라고 하는 미군 중심의 정보망이 있고, 요거는 5IS는 다 보는데 우리는 한반도에 관한 정보만 본다. 센트릭스 K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KGX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군사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이 지워졌느냐? 이 문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서욱 씨한테 따져야 됩니다. 이거는 박지원 씨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KGX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KGX에 대한 흐르는 정보는 몰라요. 몰래 이제 국정원이 혹시 전체 컨트롤하기서 보는지 모르지만 합참에서만 보고 상당히 고급 비밀입니다. 지금 박지원 씨가 저지른 정보는 뭐냐? 이 사건이 일단락 되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그걸 없애라고 한 겁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요걸로 요 사람이 밈스가 공개되고 말이야, 밈스를 밈스는 올린 사람이 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합참정보본부장이 내리라 그러면 내리는 거고, 뭐 그 사람이 위에서 오다 받고 청와대 갔다 왔다니까 국가안보실에서 하라 그래서 했다 그러면 그쪽만 다치는 거 박지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박지원 씨는 국정원 자체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북한 통지문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과 통지문. 김정은이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거 국정원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있을 때 쭉 정보 보고서를 쓰고, 거기도 내부통신망이 있습니다. 아까 조선 동아일보 내부통신망처럼. 근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그걸 손을 냈다는 거예요. 요 죄는 상당히 큰 죄입니다. 지금 박지원 씨가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경계했던 게, 나토 정상회담에 김건희 여사가 갔는데 그 패션이 좋다고 90점을 주겠다고 박지원 씨가 얘기할 때, 저거 조롱인데 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저렇게 띄워놓고 뭔가 엎어치기 할 건데,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나토에서 한 거는 80점 주겠다, 중국을 적대시한 거는 큰 문제다,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딱 칭찬을 해줬는데, 그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장난질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본인이 이 문제가 그러니까 밈스, 자기와 상관없는 건 민스를 삭제하고 뭐 한 거는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왜 공개했냐. 이건 김병주 육군 대장 출신 한미합사 부사령관 한 그 사람도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병작 자신이 한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나오면 와글와글 떠들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 뭘 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공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작 부분은 뭔가 하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2월인가 했었죠. 그때 여정이하고 뭐 이런 애들이 왔었죠. 북한 딴 따라 고적대도 왔었고, 그런 것을 할 때 돈을 준 거 아니냐 북한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럽니다. 그거는 서훈 씨가 원장할 때 있었던 건데 내가 다 살펴봤는데 땡전 한 번 관계 없다고 잡아띱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게 되면은 국정원이 했던 공작이 노출된다. 공작을 까면 안 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했던 공작을 처절하게 노정시켰던 거는 민주당 세력들입니다. 화교 간첩 사건을, 거기에 물론 공작이라고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죠. 무리수를 뜹니다. 그거 하나 갖고 공작을 다 뒤집어요. 공작이 합법적으로 하는 거라면 무리수를 안 둬도 되죠. 적국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법을 어기면서 몰래 하는 건데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하나 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들이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살하고 막 국정원 블랙 요원들이 자살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때 판문점에서 하고, 또 그 후에 5월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 이북 갔다 왔잖아요. 통일가게. 그리고 대북 통지문, 북한으로부터 통지문 사과한다는 거 받았을 때 그 통지전 다 끊어졌다는데 뭘 받은 거예요? 이런 거 보게 되면 북한하고 뭔가 연결되기 위해서 계속 움직임이, 이 공작이 있었던 거죠. 이거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내통된 공작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내통된 공작을 캐라는 겁니다. 어떻게 국정원이 언제부터 짝짝꿍하는, 통일부가 짝짝꿍하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국정원까지 북한을 붕괴시켜야 하는 조직이 저러고 갔으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시절엔 나라 꼴이 뭐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거 바로 잡아달라 그러는데 지금 엉뚱하게 무슨 뭐 이준석이나 내치는 거에 주력하고 있고, 아니 큰 적을 쳐야지 그런 잔적을 치고 있습니까? 그 큰 적들은 오히려 같이 막 잔적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뭐 당당한 야당으로 대응받으려고 그러지. 우상호까지 나서고 있죠. 밈스를 박지원 원장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웃기는 소리다 어쩌고 하면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이제 막 떠듭니다. 자, 이렇게 떠드는 와중에 뭔가 이제 물가 불안이 있고 뭐가 있어서 민노총이 나와가지고 밈스 삭제한 거는 국정원과 무관한데 덮어씌운 거다 하고 막 시위를 벌이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는 핵심 주체가 경찰인데, 이번에 경찰청장이었던 김창룡 씨는 퇴임식도 안 하고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으로 가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협조를 받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통해서 할 겁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실기 시간 추적추적 하는 사이에 이재명 씨는 민주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고, 박지원 씨는 반윤석열 투쟁. 그러면서 할 말이 있죠. 나는 김건희 씨 패션 잘했다고 칭찬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하겠죠.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를 쳐야 되는지 윤석열 정부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또 누가 문재인이 수염 허옇게 기르고 개량 한복 입고 의젓한 척.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괴로워하지만 그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또 거기도 뭔가 오게 되면 벌떼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윤석열 정부 코너에 몰리면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테러나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 대응 못하면 그럼 찌그러지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큰 승리를 했지만 광우병 촛불 시위에 놀랬고, 그 다음에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했을 때 아무 짓도 못하고 깨갱했습니다. 그때 안보를 이끌었던 멤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보를 이끄는 추축 세력입니다. 한판 붙자 못하는 거예요. 배심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딱 다이다이 딱 격투기장에 올라가서 죽게 아니면 살고 딱 붙었을 때 그 용기를 내지 이명박은 못 냈습니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도전 세력으로 박지원과 그 앞에는 먼저 이재명이 싹 빠져나가서 지금 버티고 있고, 이제 박지원이 이제 거물로 크고 있죠. 또 그 뒤에 문재인이 있고 그 뒤에 김정은이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박지원 하나 못 잡으면서 무슨 정치를 해? 이재명에 이어서 또 반체제 인사 만들어 줄 거냐? 그리고 박지원의 고매한 거짓말. 강신업 변호사는 그를 요물이라 그랬는데 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참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손자병법인가? 그 뭐 오장가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의 어느 임금이 여자들도 군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그랬더니 네 그럽니다. 놀리려고 한 거죠. 시켜봐 그랬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궁녀를 사령관 시켜서 해봐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나가서 딱 세워놓고 지휘를 합니다. 전체 차렷 열중샷. 여자들이 하나요? 쌕쌕 웃고 이쁘게 웃고 있으니까 가장 왕이 총애하는 두 사람 불러놓고 너는 내가 지시를 했는데 왜 안 따라오니? 그러니까 쌕쌕 웃고 있으니까 바로 목을 착 베버리죠. 명령불복정제. 그리고 전체 차렷하니까 촥 차렷하고 열중시하니까 하더라는 거 많이 하시는 고사죠. 그겁니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규율이 사는 겁니다. 군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군 통수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하면 그냥 북한 평양을 때려버려야 돼요. 고르기우스 매듭을 잘났다는 식으로 그냥 때리는 이스라엘처럼 해야 됩니다. 벌떼처럼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조금이 아니 상당히 미흡하죠. 박지원도 못 잡으면서 무슨 정치를 해? 이재명이 이어 또 반체제 인사 만드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